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침묵의 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생 쌓아온 품격을 지키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고 하니 꼭 잊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비롯되지만 자칫 평생 쌓아온 품격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눈치 보며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시죠. 인생 경험도 많이 쌓았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잡아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 성공담을 자주 들려줘야 인정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지금은 은퇴해서 예전만큼 영향력이 없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들도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 문제를 털어놓으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문제, 손자 교육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비슷한 나이의 이웃들과 나누면 서로 이해해주고 좋은 해결책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시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건강 문제를 많이 얘기할수록 관심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동병상련의 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다섯 번째 마지막 오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니 정말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시죠? 자존심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품격과 평안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그 고민을 나누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식이 이혼했다거나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거나 손자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말입니다. 서로 아픈 마음을 나누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가문의 일은 담장 안에서 끝내야 하고 가족의 아픔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도 유배라는 엄청난 가문이 시련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억울함을 이웃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죠. 가족 문제를 외부에 털어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그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어할머니가 비할머니에게만 살짝 털어놓은 며느리 이야기가 어느새 동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국가족관계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 관련 소문은 일반적인 소문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퍼진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고 과장된다는 점입니다. 며느리가 좀 예의가 없어서 속상해라고 했던 말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대드는 며느리 이야기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당사자인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도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하겠어요. 우리 집도 비슷해요라며 공감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집은 항상 문제가 있네.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라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동정보다는 은근한 무시나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만남이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죠. 둘째,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전 농촌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웃들끼리 서로의 집안 문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집안의 화목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더욱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직접 대화보다는 아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녀도 낯선 집안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손자 교육 문제라면 요즘 시대의 양육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으니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각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가족상담센터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밀도 보장되고 객관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죠. 대신 이웃들과는 가족의 좋은 소식들을 나누세요.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더라. 손자가 할머니를 많이 따른 애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실제로도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족의 문제를 외부에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상처만 깊어질 뿐이죠.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가꾸어온 가장 소중한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 가끔 잡초가 자라고 벌레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온 동네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약용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어쩌면 침묵이란 여러분 마음속 깊은 우물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메마른 가뭄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 언제나 맑고 깊은 지혜의 샘물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면 그 깊은 우물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니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